이른 새벽부터 긴장감이 맴도는 교문 앞. 드디어 대한민국의 고3 수험생들이 태어나서 가장 큰 시험을 치르는 대입 수능 시험일이 밝았습니다. 화이팅! 영화. 지연아, 잘 치라! 화이팅! 수능 고사장에 들어서는 아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어머니. 그런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매년 아이들을 기다리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팔고사 좀 어제 와가지고. 어제 봤나? 아까 쌤 그거 확인했는데 팔고사장. 들어가서 잘해. 알았지? 도시락은 가져왔어. 그래 나중에 저기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막 외국어 영역 시간에 자지 말고 잘 일도 없겠지만. 자, 자. 나디근 아이들이 보일 때마다 등을 다독여주는 이 사람. 들어가라. 잘 쳐. 그는 대한민국의 또 다른 고3, 고3 담임입니다. 이제부터는 아이들이 홀로 외롭고 힘든 길을 헤쳐나가야 할 시간. 이제 어른들이 할 수 있는 건 자신의 자리에서 아이들을 응원하는 일뿐입니다. 김종승 교사는 한 사찰로 향합니다. 교문 앞에서 애들 보내고 난 다음에 그래도 발길을 돌리기가 좀 그래가지고 이 절에 와서 학생들한테 좀 잘 그 시험을 치라고 기원하는 뜻에서 우리 그 창원에 있는 3학년 부장선생님들하고 함께 여기에 오게 됐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떠올리며 기원을 드리는 마음이 부모와 다를 바 없습니다. 올 한 해 동안은 제 자식과 똑같은 그런 상황에서 제가 지도를 했기 때문에 올해 그 결과를 얻는 오늘 상당히 제가 마음이 좀 짠하면서도 또 애들이 잘 해줄 거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다시 수능고사장을 찾은 김종승 교사. 아이들을 기다리는 그의 얼굴에 초조함이 스치는데요. 드디어 시험이 끝난 모양입니다. 잘 쳤어? 시험 잘 쳤나? 평소대로. 평소대로 치면 안 되지 마. 잘 쳐야지. 야, 잘했다. 말은 그렇게 해도 표정은 밝으니 우선은 안심입니다. 영어가 생각보다 쉬웠어요. 영어는 이때까지 어렵다가 이번에 쌤 쉽게 나왔다 갔던 아이가 언어하고 수리는 어렵게 나올 거고. 수고하셨습니다. 10시까지. 열심히. 사실 제가 아침에는 좀 많이 긴장도 하고 그랬는데 애들이 시험 치고 나온 애들이 조금 밝은 표정이고 그래도 시험이 조금 쉽다는 그런 그 반응이 있어가지고 마음이 한결 가볍고 조금 보람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수능 다음 날 수험생들에게는 10시 등교가 허락됐지만 고3 담임들의 출근 시간은 평소와 다르지 않습니다. 수능 다음 날 곧바로 날아든 아이들의 수시 합격 소식은 3학년 교무실의 활력소가 됐습니다. 고3 담임 연차가 가장 많은 김종승 교사도 올해 처음 고3 담임을 맡은 민선유 교사도 합격 소식이 반가운 건 마찬가지입니다. 합격. 고3 교무실에서 가장 막내인 민선유 교사는 26 나이답게 아이들과 통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반 아이들과 때론 친구처럼 때론 언니처럼 그렇게 스스럼 없이 지난 2년을 함께 보냈습니다. 내가 어디까지 얘기했지? 어디까지 말했지? 이슬에 문자 보냈다고 안 했니? 잘 치고 진짜 답도 없고 다 잘 쳤지? 네. 얼굴이 너무 하얗다. 안 들고 갔다.
수능이 끝나서 홀가분한 탓만은 아닙니다. 지난 1년간 3학년 7반은 늘 이렇게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는데요. 나오면 안 되는데. 아, 오늘 몇 배로 있잖아. 진짜 내 거야? 거짓말은 진짜 안 보냈어. 이거 다 올렸는데. 아, 애들 다 주고 나도 주고. 그 싫어요. 아니, 그래가지고 잘 먹을게. 유독 발랄한 7반 아이들은 소소한 일상의 기쁨을 함께하며 힘든 고3 시절을 유쾌하게 이겨냈습니다. 그럼 김종순 교사의 반응 어떨까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으로 답안지가 이미 올라갔어요. 수능 끝났다고 해서 입시가 끝난 것이 아니지. 지금부터 입시가 시작되는 거야. 알겠나?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지금 현재 우리 반이 지금 현재 사뭇 다른 분위기죠? 무뚝뚝한 남학생 반인 이유도 있지만 오랜 연차만큼 김종순 교사의 카리스마가 대단하기 때문입니다. 책임이고 영광도 자신한테 돌아가는 거예요. 노력한 만큼 되는 거예요. 실패도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이들에게 김종순 교사는 어떤 담임일까요? 할수 있는 게 실패예요. 선생님께서 저를 믿어주시고 계속 성적이 안 나와도 계속 믿어주시고 계속 넌 잘할 거다 이러니까 힘을 내고 지금까지 포기할 수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같이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2년 연속 하는 게 되는 거야. 처음 고3 수험생들만큼 힘든 시간을 보낸 고3 담임들이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선생님들 1년 동안 진짜 온 열정을 다해서 진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우리 모두 다 함께 스스로를 감사하는 마음에서 박수 한번. 지난 1년간 30명에서 많게는 40명이 넘는 반 아이들을 이끌어가며 가슴속에만 묻어둔 고3 담임들의 이야기. 이젠 함께 들어볼까요? 나는 고3 담임이 1년간 담임보다 힘들었다. 하나, 둘, 셋. 아직 경력이 얼마 안 돼서 학교 생활도 잘 못하겠고 학교 업무도 잘 모르겠고 애들 대하는 방법도 잘 모르겠는데 거기에다가 고3의 그런 특수성 제일 중요한 거 입시 용어를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6월달 됐어요. 애가 이제 저쪽 유치원을 한 번 다녔는데 그 유치원이 좀 마음에 안 들어서 다른 유치원을 옮겼어요. 그 옮긴 유치원에 아빠들은 매일 일찍 오나 봐요. 그래서 아빠가 그 애가 우리 아빠도 다른 아빠들처럼 진짜 어떤 애기가 그 인터넷에 글 써놨는데요. 냉장고는 먹을 걸 주고 집에 있는 멍멍이는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데 아빠가 나한테 주는 건 뭐야? 진짜 그렇게 그 말 듣고 진짜 근데 또 사람들이 교사는 엄청 편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제 아이보단 제자들을 먼저 챙겨야 하는 고3 담임의 자리. 더 억울하고 더 속상한 것 같아요. 공동와서 막안 좋은 일은 다 내 때문인 것 같아. 남자는 즐기는 편이거든요. 힘든 게 있으면 그냥 그거에 대해서 그냥 즐기자. 걱정이 나는 생겨버리면 조금 있으면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해버리니까 그건 뭐 별로더라고. 그러니까 좀 육체적으로 힘든 것지도 않았고 난 좀 재밌을 것 같아. 난 하여튼 일하면 재밌게 하려고 하니까. 제일 지친 여름을 부사 선생님은 항상 중에 생화학 다들 부담스러워하는 고3 담임이 오히려 즐겁다는 김종순 교사. 어떤 학문인지. 그는 수능이 끝나도 할 일이 많은데요. 지원 동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요. 저는 한쪽 팔이 없거나 좀 지능이 조금 부족한 친구들이 많았는데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되겠고. 3학년 전체의 대입 면접 준비를 도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네. 어, 입시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 선생님과 같이 하다 보니까 저도 거기에 대해서 더 많이 쌓이는 것 같고 제가 거기에 더 성장할 수 있었고. 경희대학교 입학사정관을 겸임하시는 김종선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사기법 몇몇 돼가지고 사실 부사 김종순 교사를 찾는 것은 용호고 학생들만이 아닙니다. 경남 곳곳의 고등학생들이 그를 필요로 하는데요. 1단계 합격한 학생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바뀌는 입시 제도를 훤히 꿰뚫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수시로 간다. 예비 후보로
예비 수험생은 물론 학부모들까지 그의 강의를 경청할 만큼 경남 대표 입시 전문가로 그 실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어떻게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밖에선 실력 있는 고3 담임인데요. 집에서는 어떤 가장으로 인정받고 있을까요? 그의 일상은 수능이 끝나도 새벽 6시부터 시작됩니다. 아마 수능이 끝났다 해도 제 생활 패턴을 굳이 뭐 바꿀 필요도 없고 해야 할 일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냥 평상시대로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늘 바쁜 가장을 둔 탓에 온 가족의 기상 시간도 6시가 된 지 오래입니다. 부부가 맞벌이를 하다 보니 아침도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하는데요. 결혼한 후 거의 대부분의 세월을 고3 담임으로 사는 남편을 아내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결혼할 당시에는 그냥 열심히 하는 젊은 교사네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좋게만 생각했는데 다음에 애를 낳고 키우다 보니까 남편은 부재중이에요. 그래서 거의 애들을 저 혼자 키웠다면 좀 그렇겠지만은 중요한 순간에 남편 잘 없었어요. 집을 사거나 집을 팔거나 이런 엄청 큰일이잖아요. 일반 가정에서는. 그런 것도 저 혼자 다 해결했어요. 그냥 흔히 하는 말로 이삿짐 센터 불러서 이사 다 해놓고 나니까 남편이 주소 들고 집 찾아오는 거. 저희 집 얘기예요, 그거. 어릴 때부터 아버지와 함께할 시간이 없었던 아이들. 어느새 두 아이는 훌쩍 자랐습니다. 큰딸은 이제 곧 입시를 준비해야 하는 고등학생입니다. 아버지가 선생님이어서 자랑스럽기도 하지만 섭섭할 때가 더 많다는 아들. 한창 아버지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하는 중학생인데요. 하지만 온 가족이 함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은 언제나 이 짧은 아침 시간 단 30분. 늘 바쁜 아버지에게 아이들도 할 말이 많은데요. 주위에서 아빠 밖에 나가면 그냥 학생들한테 다 그러니까 입시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학부모들한테는 설명해주고 이러는데 오히려 집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없으니까 아빠가 입시 전문가면 뭐예요? 제가 아무것도 도움이 되는 게 없는데 맨날 이런 생활 해야 되니까 지겨워요. 힘들고. 그러니까 아빠한테 그래서 이제 좀 바라는 게 있다면 좀. 고3까지 그만하고 그냥 집에서 쉬거나 아니면은 다른 일 했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아버지에게 쌓인 불만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사실 아이들의 유년 시절을 되짚어봐도 아버지는 늘 필요할 때 함께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냥 일반 가정에도 고3 한 명 있으면은 걔가 1년간 전력 질주하고 이제 대학을 선택하고 그만두잖아요. 그걸 저는 벌써 10번 넘게 10년 넘게 고3을 저도 고3 학부모나 마찬가지로 경험을 했거든요. 이젠 지쳐요. 그래서 가족들의 불만만큼 김종순 교사도 10수년간 고3 담임을 해오는 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늘 가족에게 미안한 마음이 큰 것도 사실이고요. 하지만 습관처럼 오전 7시면 출근해 가장 먼저 3학년 교무실에 들어서면 자신이 왜 이 길을 가야 하는지 확신이 듭니다. 변함없는 그의 열정이 가족을 위하는 또 다른 길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사실 가족들한테 미안한 점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학교에 이렇게 제가 빠져 있는 것 자체가 제 자신을 위한 거라고도 볼 수 있지. 옛날에 누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렇게
하는 모습에 대해서 회의감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게 일종의 뭐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보시라고 생각을 해라고. 그래 뭐 김 선생이 그렇게 학생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면 그것이 나중에 가족들한테 복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하니까 뭐 한편으로 제가 위안을 삼으면서 지금까지 좀 제 일에 대해서 좀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가다 보니까 실제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는데 나는 실제 그동안 하고 싶은 것들을 수능 이후로 미뤄둔 수험생처럼 고3 담임들도 지난 1년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고 꾹 참아둔 게 있지 않을까요? 고3 담임 결정된 순간부터 뭐 그냥 또 이렇게 지나가겠구나 해보고 싶은 거 못 해보고 그냥 또 이렇게 지나가겠구나 일단 생각을 접고 들어가니까 딱히 크게 아쉬운 건 없는데 저는 이렇게 운동을 참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이 고3 담임하면 아침 일찍 나와서 저녁 늦게 들어가니까 어디 클럽에도 다닐 수 없고 슈퍼스타 K라고 위대한 탄생에 나가려고 했는데 그걸 못 나간 게 너무 아쉽고 머지않아 슈퍼스타 K 꼭 나가겠습니다. 예선 탈락하기. 그때 내가 문자 투표 넣어줄게. 문자 아니 예선 탈락한 거니까. 올라가야지. 사실은 아이유 기타 배우려고 했는데 아이유가 기타 치는 게 너무 예뻐가지고 근데 기타가 되게 조그만하고 예뻐가지고 그거 배우려고 했는데 또 용호동에 어디서 배울 수 있는지도 알아놨는데 그냥 아자 시간에 있어야 된다고 해가지고 포기한 거. 드디어 민선이 교사에게도 좋은 날이 찾아왔습니다. 기타를 좀 쳐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보기만 보고 한 번도 직접 해본 적은 없어요. 서툴게 기타를 안아들고 조심스레 자세를 잡아보는데요. 제가 여기 읽어보려고 할게. 기타와의 첫 만남. 3학년 7반 아이들을 처음 만났을 때처럼 기분 좋은 상황이 전해옵니다. 보통 이제 제가 제일 처음에 가르치는 그런 클래식 곡이거든요. 원래는 3월에 기타를 배워야지라고 진짜 생각하고 기타 가격 좀 알아보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고3 담임을 하게 됐는데 그래도 배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매일 9시까지 저희가 학교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10시까지 있는 날도 많고 그래서 도저히 시간이 안 나서 못 배웠어요. 근데 이제 배우면 될 것 같아요. 힘든 순간도 아쉬운 순간도 많았던 지난 1년. 하지만 고3 담임으로서 행복했던 순간도 지금은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애들 자기들끼리 먹으려고 간식거리를 이제 사러 가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교실 딱 들어갔는데 뭐 선생님 감사합니다. 뭐 그동안 뭐 이렇게 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적어놨는 걸 칠판에다가. 애들하고 같이 그 지나온 추억들을 같이 했다는 거. 고3으로 해가지고 무조건 학업에 치중하는 뿐만이 아니라 같이 이제 제가 친구 같은 선생님이고 또 어떨 때는 형 같은 선생님이고 어떨 때는 정말 선생님 같은 호랑이 선생님 같은 선생님이 되고 싶었는데 그런 관계 속에서 그걸 만들 수 있었다는 게 너무 좋았고 제가 처음 이 학교에 왔는데 또 자기들 담임을 하니까 처음에 애들 눈빛이 저 사람은 뭔가 라는 눈빛으로 쳐다보면서 또 이과 여학생들답게 차갑게 굴면서 조금 그랬는데 시간이 갈수록 애들이 조금 마음을 열어준 거 그래서 가장 애들이랑 지내면서 기억에 남았던 거는 스승의 날에 애들이 선물 만들어준 거
그거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애들이 그걸 주는데 애들이 노래를 막 부르는데 근데 진짜 너무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새내기 고3 담임인 민선희 교사에게 3학년 7반 아이들은 아마도 오랜 세월이 흘러도 잊을 수 없는 예쁜 제자들로 남아있겠죠. 반갑습니다, 선생님. 너무 오랜만에 찾아뵙게 돼서 죄송합니다. 만년 고3 담임 김종승 교사에게도 그런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고3 담임이 되었을 때의 제자들입니다. 일단은 입에 대지 못하고 콜라. 너무 늦게 찾아뵈가지고 너무 죄송합니다. 저는 뭐늘 연락은 자주 하니까. 야 편하나 해라 뭐 시력을 안 해라 뭐 똑같이 늙어가는 처지고.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이니 17년 전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그래 내가 누구 고3 할 때 내가 365일 중에 학교 안 나간 날을 내가 고생하고 설출소 일을 싹 다 포함해가지고 공일을 한 3일 4일 처음 오셔가지고 열심히 하셨으니까. 그때는 막 진짜 뛰어다니고 날라다니면서 막 뛰어다니시니까 학교 교실을 학교 생활하면서 제일 기억에 남는 선생님이 고3 선생님이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고 그 이유가 부모님들보다 학생들과 오래 같이 생활을 하고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이 기억이 남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김종승 교사에게 두 제자가 더욱 각별한 것은 그들도 자신을 따라 교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했었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애들 일일이 그걸 봐주고 한다는 것 자체가 또 사실 3학년 담임이라는 게 잘못하면 애들 미래를 갖다가 그렇죠 맞아. 근데 남들 보면 힘들다 피곤하다까지 나는 지금도 재밌어 학교 생활. 근데 우리 가족들은 내에 대한 평가가 너무 표창해. 거의 가족이 아니거든. 수업 공개 이젠 교사의 입장에서 고민을 함께 나눌 정도가 되었는데요. 두 제자는 선생님을 인생의 멘토라 말합니다.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상당히 좀 기쁩니다. 제가 크게 뭐 자랑스러운 그 선생님도 아닌데 제자들이 제 때문에 교사가 되었고 또 이 길을 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하고 가끔 또 자기 제자들한테 제 이야기도 하고 이런다 보니까 상당히 제가 보람을 느낍니다. 김종승 교사가 처음 고3 담임이 되었을 때 카리스마로 아이들을 대했다면 민선희 교사는 친구 같은 편안함으로 아이들과 소통해왔습니다. 학기 초 아직은 낯선 7반 아이들과 친해지기 위해서 한 명 한 명을 위한 편지를 밤새 쓰기도 했고요. 매월 치르는 모의고사 때마다 간식을 챙기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도 특별한 선물을 준비한 모양인데요. 제가 애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마다 담임 통신이라는 것을 썼었는데요. 이번에 수능이 끝나서 애들 너무 고생했다고 평소에 말하기는 조금 부끄러운 말들을 적었어요. 아이들에게 담임 통신을 쓴 것도 참 오랜만입니다. 학기 초에는 단지 어색함을 달래기 위한 수단이었지만 지금은 서로의 진심을 주고받는 편지가 되었습니다. 2011년 11월 담임 편지. 2011년을 한 달 앞두고 지난 나의 모습을 돌이켜보니 참 부끄럽기만 하다. 아침 자습 시간에 너희를 앞에 두고 책상에 앉아 졸기도 했고 야자 시간 야구 보다가 흥분해서 소리 내기도 했고 너희 질문에 다 대답하지 못했던 적도 많았고 너희의 고민에 속 시원하게 해결책을 주지 못해 답답한 적도 많았네. 너희 기억 속에 내가 이런 모습이라 생각하면 너무 부끄럽고 미안한 마음이 남아 남몰래 운 적이 많았는데 그때마다 내가 좀 더 나이가 많고 경력이 많았으면 좋았을 텐데 원망스러웠단다. 겁도 없이 덤빈 고3 담임이라는 자리에 내가 부족하다는 것이 나를 한없이 작게 만들고 힘들게 했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내게 우리 7반이 있었기 때문이야.
단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는 우리 7반아. 너희가 내 곁에서 많이 도와줘서 너무나도 큰 힘이 되었어. 정말 잊지 못할 것 같아 고마워. 7반 화이팅! 솔직히 처음에는 처음 하시는 분이라고 해서 되게 좀 걱정도 많이 했었는데 처음 하시는 만큼 다른 선생님한테도 많이 배우려고 하시고 우리한테 관심도 너무 많이 기울여 주시고 항상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해주셔서 많이 만족해요. 네, 고3 선생님이 다른 1, 2학년 때 선생님에 비해서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아요. 나중에 또 찾을 것 같아요. 네, 전 평생 기억에 남을 선생님인 것 같아요. 고3 선생님도 처음 하셔서 힘드셨을 텐데 잘 가르쳐 주시고 또 저희 반 정말 잘 챙겨주셔서 감사하고요. 선생님은 정말 제 학창 시절의 최고의 선생님이신 것 같아요.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 같다는 고3 담임. 정작 본인들은 고3 담임을 뭐라고 생각할까요? 제가 생각하는 고3 담임은 고3 아이들의 꿈이다. 고3 담임은 나무다. 이렇게 고3 담임은 자기 희생이다 생각하는데 고3 담임은 애들한테 슈퍼맨의 존재가 되어야 될 것 같은 애들하고 똑같은 입장에서 고3과 같은 생각도 하고 고3과 같이 진학에 대해서 생각도 하고 하기 때문에 고3 또 다른 고3이라 생각이 들고 나는 또다시 고3 담임을 하고 싶다. 하나, 둘, 셋. 아니 내년은 아니고 좀 쉬었다고. 네. 그러니까 언제든지 한번 네, 이렇거든요. 선뜻 다시 하겠다고 손들기가 망설여지는 자리. 그만큼 어렵고 힘들지만 언젠가는 또다시 해보고 싶을 정도로 의미 있는 자리. 그게 바로 고3 담임입니다. 지난 2월 2학년 교실에서 지금의 3학년 교실로 자리를 옮겼을 무렵 그들은 고3이라는 무거운 옷으로 갈아입고 두려움과 설렘을 아는 채 출발선에 섰습니다. 봄, 여름, 가을, 또다시 겨울이 오기까지 그들은 함께 울고 함께 웃었습니다. 겨울의 끝머리가 다가오면 이 아이들은 곧 학교를 떠나겠죠. 하지만 아이들과 선생님의 기억 속에는 서로가 함께했던 시간들이 소중한 추억으로 아로새겨질 겁니다. 3반 7반